이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프랑스, 영국에서 알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이 공산화 이런 그 독재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선거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검찰, 경찰, 행정부 수장이라는 윤석열 뿐만 아닙니다. 국회 있죠. 입법, 행정, 사법부, 그리고 대법관들,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이게 뭐 감사원까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당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분마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기사가 안동데일리에 들어가 있는 기사인데, 이거 중앙선관위가 여기 보시면 서면 인터뷰 질의 보기가 있는데요. 이게 중앙선관위의 공식 답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정보론자들 맞습니까? 예? 이게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작을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작. 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진짜 조선시대에 이 못된 상간 어린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올 그대로 가져와서 국민들을 종으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지락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아버지를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원인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네, 선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좋은 예입니다. 지난 올해 7월 28일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두로인데요. 그 사람 여기 저쪽 수정난 사람이 마두로, 네? 마두로인데 이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후예죠? 차베스라고 베네수엘라를 망쳐먹은 그 사람입니다. 1999년부터 대통령 생활을 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철권 71.9%로 곤잘레스 후보가 이긴 겁니다. 자, 그런데 차베스는 12.1%. 그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미국은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후보 차베스가 아니라 야당 후보인 곤잘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당선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법관들, 경찰, 고위직들 이런 모두 외국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압류되고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이게 지금 투표 절차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거인명부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 여기는 100% 전자투표를 하는데 여기가 입구가 출구, 입구에서 뭐 하느냐?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 전자서명 인명부, 선거인명부.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서 돌아 나오면서 나올 때 여기는 페이퍼, 종이에 또 선거인명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국제국가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선거인명부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할 때에 쓰는 것이 선거인명부다. 이런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국민을 진짜 뭘로 보는 겁니까? 쫄로 보는 거죠. 선거인명부는 선거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도 되지만은 개표장에서 이게 투표지가 위조 투표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투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으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2014년부터 없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2014년부터의 선거는 원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우리가요 대통령실 뭐 이렇게 찾아가서 검찰, 경찰 찾아가서 수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사 조직을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이 가지고 수사할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 지금 계속 안 나서면은 조사 대상입니다, 국민들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20년 이상 이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하신 한 마리아 마차도라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사람이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몇 달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투쟁을 해서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인권상으로. 근데 한국 언론은 보도가 제대로 안 해요. 이런 거는. 네, 언론이 완전히 진짜 언론만 제대로 사발키고 이런 짓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조중동이 못하니까 이 참 안동대리가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이런 역사적 장소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자, 이 마차도가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데모를 합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마차도가 마두로한테 가가지고 이 수사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싸우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저 법적 증거료 83% 법조사항표로 이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이 건잘레스 우르티아, 아까 그 여자분이 원래 대통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탄압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차베스 정권이. 그래서 대신에 이 사람은 외교관 출신인데 72세입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 건잘레스 우르티아. 이분이 아까 보셨죠? 71%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이 확인됐죠. 아까 개표사항표로.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이분을 마두로 정권이 협박, 겁박을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현재 스페인으로 망명 가서 지금 있습니다. 스페인에. 네. 다음으로요. 다음 페이지. 네,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한 야당 지도자. 네, 이분. 여러분과 같은 시민이었는데 이렇게 부정선거를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투쟁하신 분입니다. 다음요. 자,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이 사람 전 경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도 여기 20명 이상이 죽었고요. 2,000명 이상이 깜빵 갔습니다. 이렇게 집회하다가. 이게 독재 정권의 그 무서움이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연설하는 거죠. 다음으로요. 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진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항상 보장돼야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들고 있는 이것이 뭐냐, 개표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의 83%나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하니까 곤잘레스 야당 후보가 70% 넘어서, 근데 아까 차베스는 10% 조금 넘죠.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로
실제로 이긴 거를 저장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적으로.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7월 30일 날 어떤 일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가면 마차도 동상, 우고 차베스에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30일 날 이렇게 깨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몰라네. 자, 지금 차베스 동상, 차베스 동상을 무너뜨리고 있고, 여기는 뭐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단 것이 뭐냐, 차베스 경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도 여기 20명 이상이 죽었고요, 2,000명 이상이 깜빵 갔습니다. 이렇게 집회하다가. 이게 독재 정권의 그 무서움이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연설하는 거죠. 다음으로요. 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진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항상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들고 있는 이것이 뭐냐, 개표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의 83%나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하니까 곤잘레스 야당 후보가 70% 넘어서, 근데 아까 차베스는 10% 조금 넘죠.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로 실제로 이긴 거를 저장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적으로.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7월 30일 날 어떤 일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가면 마차도 동상, 우고 차베스에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30일 날 이렇게 깨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몰라네. 자, 지금 차베스 동상, 차베스 동상을 무너뜨리고 있고, 여기는 뭐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단 것이 뭐냐, 차베스 전부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선거공사 아닙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세요. 없어요. 완전히 이거 신독재 체제가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제대로 세계에 알려지고 우리도 완성하고 이제부터 정말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자, 이제 바로 내년 1월 10일 이 중에서 이분이 대통령으로 되느냐 되느냐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내년 1월 10일 대통령으로 저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투표한 선거인 명부가 없는 선거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 새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네? 이거 지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1920년 3.15 부정선거 전인하랍니다. 이거 완전히 저작해놨죠. 은폐하고 있죠. 그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조충렬! 네. 네, 대단. 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를 외칠 테니 구호의 끝자리에서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부정선거 수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책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부정선거를 수호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영 패배, 전국 모든 동에서 패배했다. 통계학의 법칙을 깨버린 부정선거가 나도 침묵하는 언론은 각성하라. 조중동은 보도하라. 조중동은 보도하라. 조중동은 보도하라. 이재명이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 마지막에 대법관 3심에 가서 대법관이 이재명한테 어떤 깜빵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지금 아마 이재명이 대법관들에게 내일 아마 그 경고 협박을 할 겁니다. 너희들 만약에 나를 유죄로 판결하면 내가 니들 너 뇌물 준 거 고발해버린다, 폭로해버린다, 이렇게 아마 이재명이 대법관들에게 말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재명의 앞날을 우리가 좀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당에서 이분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 아마 알고 있을 거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지시를 못 내리죠? 이거는 큰 이유가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이고 윤석열이고 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6.25에 버금가는 경청 동지화 일이 생깁니다. 이 나라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있죠? 그 자리에 버틸 것 같습니까? 이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만약에 부정선거 올랐다 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너 병신이야? 너 바보냐? 무능하냐? 대통령 부정선거 모르게. 그리고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알면서 수사지를 안 내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문재왕에 버금가는 그 반역자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수사하고 부정선거 알면서도 입 막고 가만히 있다고 저는 거의 확실한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린가요? 63대 36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니까 이 선관위가 69대 31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얘들은 부정선거 안 밝혀지지라고 200%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두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앞에 나오시면 피켓이나 깃발을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전진해서 지나가세요. 네, 천천히 1m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앞사람 쫓아가세요. 그리고 깃발을 수직으로 드셔야 됩니다. 수직으로. 깃발을 수직으로 드셔야 됩니다. 이걸로 천천히 앞으로 가세요. 깃발 하시고 깃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뮤직 코스가 딱 2km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짧습니다.